기본서 66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자,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기초는. 자,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우리가 배우는 거는 소득세,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관련 소득세는 두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는 뭐다? 양도소득세. 사업자가 팔면은 무슨 세금을 낸다? 종합소득세. 세 글자로 줄여서 소득세. 1번 소득세라고 나와 있죠? 66페이지. 자, 그 다음 종합부동산세도 국가가 걷어갑니다. 그리고 농특세, 인지세, 여기까지가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에요. 그래서 이 농어촌 특별세는 농촌 냄새가 난다고 지방세 하면 안 돼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다. 이거 한번 출제됐어요. 농어촌 특별세는 지방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국세. 순서는 관계없어. 나머지는 다 국세야 이거.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교육세,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 환경세는 국가가 걷어가는 국세입니다. 이런 거는 가끔 가다가 뭐다? 세법에서는 안 물어보지만 뭐는 물어봐? 학개론에서는 물어볼 수 있어요. 국세, 지방세를 나눠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방세는 11개 세목 중에서 출제되는 게 뭐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는 지방세다. 그리고 뭔지는 뭐라도 지자로 시작하는 거 4개. 지자로 시작하면 무조건 뭐다? 지방세입니다.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그리고 자동차세, 지자체에서 고지서 날라오죠. 담배 필 때 내는 세금, 담배소비세, 다 이런 거 지방세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세법을 배울 때 많이 나오는 세금은 국가가 걷어가고 덜 나오는 세금은 지방이 걷어가는 지방세입니다. 그럼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가겠죠? 힘이 센 자니까. 그럼 전체 세금 중에서 7, 80%는 국가가 걷어가. 나머지 20, 30%는 지방이 걷어갑니다. 국세, 지방세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문제 풀 때는 항상 국세를 물어보는지 지방세를 물어보는지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그리고 66페이지 지방세가 나오는데 오른쪽. 자, 오른쪽이 지방세잖아요. 이거 11개예요. 정리하면 우리는 뭐만 알면 된다?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요 정도만 그리고 지자로 시작하는 거는 무조건 뭐라고요? 지방세. 책은 널려 있어요. 널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집합을 시켜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거는 나중에 이제 요약집으로 정리를 한다고요. 요약집으로. 책은 법조문대로 그대로 썼기 때문에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네요. 제가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해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기본서는 간략하게 나와 있네요. 물납과 분할납부 21쪽. 여러분들 기본서는 21쪽. 양괄호 5번에.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자, 참고로만 알아두고 이것도 참고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재산세는 얼마 초과할 때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250 초과할 때. 이 분할납부는 돈이 모자란다. 매년 내는 세금에 붙는 거라고요. 매년 세금을 내다 보면은 돈이 모자란다. 분할납부 할 수 있죠? 요건이 얼마 초과? 250 초과 이상하면 틀려요.
초과. 시험은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상인지 초과인지. 그리고 종부세도 250 초과, 매년 내는 세금. 양도소득세는 얼마 초과다? 1000 초과. 숫자 꼭 기억해야 돼요. 숫자. 자, 그 다음 물납은, 재산세는 얼마 넘어갈 때 물납이 가능하다? 1000 초과. 자, 물납은 부동산인데 어디에 있는 부동산만 가능하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것. 세종시는 세종시 관할권만 물납을 받아줍니다. 시험은 어떻게 나와?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그럼 틀려요. 자, 책은 간략하게 용어만 나와 있어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 분할납부는 현찰이죠. 언제까지? 납부기한까지. 네, 납부기한까지 숫자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리고 분납기간은, 재산세는 요건이 3개월 이내, 2개월 이내 하면 틀려요.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는 6개월 이내, 3개월 이내 하면 틀린다고요. 요건. 그리고 양도세는 2개월 이내. 이런 거는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배운다? 강론에서. 그럼 총론에서 한번 배우고 지나가는 게 나중에 공부하기 쉽겠죠? 숫자 250, 1000 초과. 분할납부 기간은 3개월, 6개월, 2개월 이내. 이거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언제나 출제된다. 그리고 재산세는 물납, 일명 물천지예요. 1000 초과. 500만원 초과하면 틀려요. 1억 초과하면 틀려. 요건이 1000 초과. 그리고 증여세가 아니라 상속세. 돌아가셨죠. 국세잖아. 그럼 돌아가시면 그냥 갑자기 돌아가셨잖아. 현찰이 없어. 2000 넘어갈 때는 물납을 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출제 제외.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이 세금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상속세, 살아생전에 받으면 증여세, 그리고 소비 단계에서 부과하는 부가, 가치세, 법인이 벌었을 때 내는 세금을 뭐라고? 법인세. 이에는 출제 제외입니다. 공단에서 출제 안 한다고 그랬어요. 그건 안 하더라도 기본은 알아야죠. 이 네 가지 세금은 국세다, 지방세다,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국세. 이런 기본은 알아야 된다고요. 네 가지는 출제 안 돼요.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학개론에서 가끔 출제될 수가 있어요. 총론 파트에서. 그래서 국세, 지방세는 알고 가자. 뒤에서 자세하게 배웁니다. 전체 내용을. 자, 우리 뭐 배워요? 취득세. 순서를 꼭 기억해야 돼요. 등록 면허세. 매년 내는 세금, 재산세. 투기방적, 그럼 부자들이 내는 세금,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큰 게 5개예요. 종합소득세 빼고. 이 5가지 세금은 물납,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없다를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등록면허세는 왜 내는 세금이야? 능력을 보고 과세합니다. 소유권을 취득했다는 그 자체는 취득세를 낼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길 건너 남의 건물에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할 뭐다?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능력이 있기 때문에 뭐다? 물납이나 분납은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현찰로 내야 돼요.
그리고 재산세, 종부세는 매년 내는 세금이죠. 매년 내다 보니까 돈이 없다, 물납할 수 있어. 모자란다,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는 물납은 되지만 물납은 안 되지만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고요. 요렇게. 그래서 일단은 기초과정에서 가능 불가능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자, 이 물납 분할 납부는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서민을 위해서 만들었을까요? 네? 법을 만든 이유가 물납과 분할 납부는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잖아. 벌써 250초가 서민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금액 1000초가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네요. 그러니까 고액 납세자를 위해서 만들었다. 그럼 물납하면은 손해 날까요? 이익 날까요? 물납하면은 손해 날까요? 이익 날까요? 자, 물납할 때는 물납부동산을 평가를 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시세의 7~80% 평가를 하기 때문에 20~30% 손해나. 손해나니까 국세는 뭐다? 물납이 안 돼. 안 해. 나누어서 내는 거는 된다고요. 근데 왜 재산세는 살아있어? 안 팔리는 부동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납, 분할 납부가 둘 다 가능한 세금은 뭐밖에 없다? 재산세. 그리고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므로 뭐다? 현찰로 내라.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국세죠? 종부세와 양도세는 물납을 할 수 없다. 근데 뭐는 할 수 있다? 분할 납부는 할 수 있다. 그럼 기초과정 이거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럼 한 장짜리로 딱 정리해 놨잖아요. 자, 한 장 적을 필요 없어요. 세법은 찬찬히 보시고 중요한 것만 적어줘. 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조세 총론 나왔잖아요. 핵심 정리 1번. 자, 세금의 종류 딱 1번부터 5번까지 왼쪽에 나와 있어요. 자, 1번 취득세는 지방세, 2번 등록면허세도 지방세, 3번 재산세 지방세, 4번 5번은 세무서에서 걷어가는 뭐다? 국세 딱 구분됐죠? 자, 그 다음 옆에 물납 분할 납부 가능 여부 나왔잖아. 두 번째 칸.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을 보고 과세하므로 능력은 현찰이다. 일시불. 고로 두 녀석은 물납 분할 납부 할 수가 없다. 1번 2번. 그리고 3번 재산세는 둘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4번 5번은 손해나니까 물납은 안 해. 그러나 돈이 모자랄 때는 분납은 할 수 있다. 4번 5번.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모든 세금은 옆에 납세지가 찍혀있죠. 그래서 지방세는 물건 소재지로 세금이 들어갑니다. 지방세니까. 소재지 1번 누가 걷어간다? 힘센 자 특광도. 2번도 지방세니까 소재지로 가요. 도구. 재산세도 소재지로 가는데 힘이 약한 자 시군구세 딱 정리됐잖아. 그러나 국세는 사람 따라다녀요. 사람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주소지 관할 누가 걷어간다? 세무서. 소재지 하면 틀린다고요. 자, 이렇게 해서 포인트가 딱 정리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는 한 장짜리를 자꾸 눈에 익혀야 됩니다. 눈에 익혀야 여러분들 걸로 만들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물납과 분할납부 관계는 이제 강론에 들어가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배우게 된다고요. 자, 그 다음 용어 정리로 들어가자고요. 자, 용어 정리하기에 앞서 징수방법 7번 조세의 부과 및 징수방법. 여러분들 기본서는
23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기본서는 23페이지부터 나와 있다고요. 23페이지 딱 펴놓으시라고. 자, 칠판 한번 봐요. 자, 모든 세금은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러면 계산해서 뭐가 나온다 그랬죠? 산출 세금 액수가 나오죠. 이렇게 모든 세금은 이 공식으로 계산이 된다고요.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누가 결정하느냐? 이렇게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하느냐? 누가 결정해?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또는 과세권자가 결정할 수도 있죠. 이해와 이해. 세율은 어디서 결정해? 국회, 법에 의해서 몇 프로 결정한다고요. 그럼 이 두 녀석은 누가 결정해? 납세 의무자가 결정할 수도 있고 과세권자, 국가나 지자체가 결정할 수도 있다고요. 맑게 알아들었습니까? 자, 그럼 부과 및 징수 방법. 부과가 뭐예요? 부과는 결정이에요. 부과는 결정이다. 그래서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거를 뭐라 그래요? 부과라 그래요. 그리고 징수는 뭐다? 거두어 드리는 거를 징수라 그럽니다. 이거를 합쳐서 아까 뭐라 그랬죠? 납세, 절차란 용어를 씁니다. 모든 세금은 세금을 납부하는 절차는 무슨 과정을 지킨다? 부과와 징수 과정을 지킨다고요. 거치죠. 자, 책을 딱 읽어보면 되는데,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세금을 부과 및 징수 방법은 납세 의무자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고, 정부죠. 과세권자가 보통 징수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특별 징수, 국세에서는 원천 징수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세금? 한 번 내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은 누가 세금을 결정해? 납세 의무자가 과표와 세액을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한 번 내는 세금. 자, 세금을 뭘로 계산할까요? 원칙,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합니다. 소득도 뭐다? 실지소득. 그럼 실거래가액이나 실제소득은 누가 먼저 알아? 납세 의무자가 먼저 알겠죠? 정부는 언제 알아? 등기처에 알죠. 등기처에 알잖아요. 그러므로 한 번 내는 세금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에요. 자, 그 다음은 매년 내는 세금 나왔네.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지방세 중에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있어요. 이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분이에요. 소방분.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을 갖고 있으면 재산세에다가 밑에 뭐가 찍혀서 날라와? 지역자원시설세. 이게 소방분이에요.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그래서 집이 있는 분들은 매년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매년 내는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이 뭐라고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다. 길 가다가 빨간 자동차가 보이면 그 세금 뭘로 구입하는 거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입한다. 길 가다가 소방서, 빨간 소방서가 보이면 세금으로 신축했겠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불날 때 불 끄는 세금이에요. 이거는 매년 내는 세금이니까 세금을 뭘로 계산할까요? 실거래가액이 아니라 공시가격으로 계산합니다. 시세의 7, 80%. 그럼 공시가격은 누가 먼저 알아? 정부가 먼저 알지. 그래서 우리들에게 때가 되면 뭐를 발급한다?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는 거를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라 그래. 그래서 이거는 뒤로 읽으면 원래 통보징수야. 고지서로 통보하고 걷어간다고요. 그러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통보징수하면 다 알아들어 버리죠? 못 알아듣게끔 뭐다? 보통징수. 매년 내는 세금은 고지서 발급해서 걷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가격은 정부가 먼저 알잖아요. 그래서 한 번 내는 세금은 세금을 빨리 걷기 위해서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신고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보통징수. 그러나 이 종부세는 종합부동산세는 부자들이 내는 세금이죠. 이거는 선택하면 종부세는 신고납부로 바뀝니다. 부자들은 항상 옆에 누가 있어? 세무대리인이 있어요. 정부 결정 못 믿겠다. 그래서 종부세는 선택하면 뭐도 할 수 있다? 신고납부도 할 수 있는 세금이에요. 이거 한 번 출제됐어요. 원칙은 정부 결정해서 고지서가 발급하는 세금으로서 선택하면 뭐 할 수 있다? 신고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뭐가 답이라고요? 종합 부동산세가 답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는 뭐가 있다? 특별징수. 이 지방세에서는 용어가 특별징수고 국세에서는 용어가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라 그래요.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저거는 다 겪어보지 않았나요? 인생 살면서? 특별징수가 뭐다? 조세를 징수할 때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그 세금을 징수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지방세에서는 특별징수, 국세에서는 원천징수라 그래. 여러분들이 월급날 급여 월급 받잖아. 여기서 뭐를 띄고 주어? 회사에서 소득세를 띄고 준다. 근로소득세죠. 이 소득세는 국세니까 이거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한다 그래. 회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회사가 종업원 소득세를 세무서에 대신 납부합니다. 그리고 항상 소득세의 10%는 또 뭘로 띄어? 지방소득세로 띈다고요. 지방으로 넘어가죠. 지방세. 그래서 지방소득세를 띄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 그럼 이거는 지방세니까 용어가 뭐다? 특별징수라 그래. 이렇게 항상 우리가 세법을 배울 때 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납부합니다. 이거는 지방세니까 용어가 특별징수, 이거는 원천징수. 그래서 회사를 뭐라 그래요? 특별징수 의무자라 그래요. 의무자. 의무자는 종업원 세금을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고 그 세금을 대신 신고 납부한다. 대표적인 세금은 뭐가 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항상 소득세의 10%는 무슨 세금을 다시 징수한다고요? 지방소득세. 세금의 필수예요. 여러분들이 회사 다니면 다 겪어봤어요 이거. 안 겪어본 사람은 직장을 한 번도 안 다녀본 분들도 계시겠죠, 살다 보면은. 그래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 있고,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발급, 보통징수. 이 보통징수를 국세에서는 뭐라 그럴까요?
정부, 부과, 과세라고도 얘기합니다. 정부, 부과는 결정이에요. 결정해서 부담시키는 것. 용어가 다르되 뜻은 같다. 지방세는 보통징수, 국세에는 어떤 용어를 쓴다? 정부, 부과, 과세. 정부가 결정해서 부담시킵니다. 뭘로? 고지서 발급. 그 얘기라고요. 자,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5쪽 봐요. 예제 문제 한번 풀어봐요. 문제 나왔잖아. 간단한 거. 찬찬히 읽어보기라도 하세요. 25쪽. 자, 뭐를 물어본다? 과세관청이 결정에 의해서 납세무가 확정, 이거 물어보잖아. 확정, 이거 하나, 둘, 세 개. 정부가 결정하잖아. 이거 세 개 매년 내는 세금을 물어보잖아요. 한 번 내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결정하고 매년 내는 세금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과세권자. 그럼 세 개 중에 국세를 찾아라, 지방세를 찾아라. 지방세. 지방세. 여기서 지방세는 뭐가 있어? 재산세, 지역자본시세가 지방세고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입니다. 국세. 답이 몇 번이라고요? 3, 디귿. 3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뭐다? 오늘 기초에서 여러 가지 세금이 있지만 복잡한 거 하지 마세요. 한 번 내는 세금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납부한다. 지방세, 국세 이렇게 구분해야 돼요. 매년 내는 세금은 고지서 발급 3개. 그래서 지방세, 국세 이렇게. 설명이 어렵습니까? 처음 하는 분은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한 과목이 아니잖아요. 그죠? 세분하면 6개 과목이에요. 차분히 준비하시고 오늘 배우면 내일 까먹고 밖에 나가면 다 까먹고 바람과 함께 사라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다? 한 장짜리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어난다는 것. 자, 그럼 여기 보세요. 특별징수는 뭐다? 징수할 요건이 좋은 자. 누구야? 회사. 회사가 월급날 소득세를 띠린 거를 뭐라 그래요? 원천징수. 소득세의 10%는 다시 뭘로 띄고 준다? 지방소득세. 그러니까 지방세니까 뭐라 그런다? 특별징수 용어입니다. 자, 그럼 책 한번 보자고요. 책 한번 봐요. 자, 23쪽. 자, 그림 봐주시고. 자, 24쪽 봐요. 꼭대기. 금방 했던 거잖아. 자, 신고 납세. 그러나 지방세는 뭐라 그런다? 신고 납부라 그래요. 그럼 앞에 거는 뭐다? 국세 용어입니다. 24쪽.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다. 자, 2번만 알면 되잖아. 2번. 신고 납부란 납세무자가 납부할 지방세 과표와 세액을 신고하고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말한다. 어떤 세금? 적용 세목 3개만 알면 돼. 3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소득세 3개잖아. 3개. 한 번 내는 세금. 단 종합부동산세는 괄호가 뭐라고 나왔어? 예외. 그래도 종부세는 선택하면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선택했다는 얘기야. 예외. 자, 나머지는 필요 없고 정부부가. 그러나 지방세는 뭐라 그래요? 보통징수. 국세는 뭐라 그런다? 정부 부과제도. 용어는 다르되 뜻은 같은 거죠. 자, 오른쪽 2번만 알면 되잖아요. 보통징수란 세무공무원이 포인트가 뭐다? 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도 똑같아요. 용어는. 그래서 세목을 알아야지.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원칙입니다. 상속세, 증여세는 국세인데 출제 안 돼. 그러나 상속세, 증여세는 가끔 가다 학개론에서 물어봐요. 상속세, 증여세는 뭐다? 신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6개월, 3개월. 그러나 최종 결정, 세금 결정은 국가가 하는 뭐다? 보통징수에 들어가요. 상속세, 증여세는 최종 결정은 누가 한다? 과세권자가 결정을 합니다. 신고할 의무는 이때. 상속세, 증여세는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최종 결정은 정부가 하는 세금이다. 그리고 뭐 나왔다? 재산세. 그럼 등이 뭐가 하나 있어? 등이 뭐가 있어? 등, 소방본. 불 날 때 불 끄는 세금, 지역자원시설세 등이. 그래서 기초과정은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하는 세금 3개,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 날라오는 세금 3개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야 수업을 이어갈 수가 있다. 한 번 내는 세금 3개, 매년 내는 세금 3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제되는 것만 단 종합부동산세는 선택하면 신고로 갑니다. 의심나는 거 질문 한번 해봐요. 너무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니까 부담스럽네요. 괜찮아요. 우리끼리인데. 어차피 1년 같이 갈 거 아닙니까?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3가지 세금은 한 번 내는 세금, 빨리 걷기 위해서 납세의무자가 결정해서 지정된 날짜에 신고 납부한다. 그럼 신고 납부를 이행을 안 해.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하면 세금을 늘리죠. 세가 붙습니다.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왔다. 항상 고지서 속에는 납기 내 금액과 납기 후 금액이 찍혀 있죠.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그럼 납부를 안 해. 역시 뭐가 붙어? 세가 붙습니다. 우리가 취득세는 며칠 이내에 신고 납부하나요? 상식이잖아. 이 세법은 상식이야. 60일.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를 안 하면 이행을 안 했죠? 벌을 주는 거야. 그게 뭐야? 가산세. 이거는 세금이 늘어나는 겁니다. 어디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에. 똑같아. 이것도 세금이 늘어나는. 그래서 우리가 재산세 고지서가 날라오잖아. 납기 내에 납부를 안 하면 뭐를 납부해야 돼? 납기 후 금액을 납부해. 그게 가산세가 붙은 겁니다. 가산세는 뭐다? 세금에 가산한다. 산출세액에 더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기초과정에서는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까? 율을 알아야 돼. 율을 알아야 됩니다. 율.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서는 26페이지 쭉 나와 있잖아요. 가산세, 지방세, 국세로 나누어서 여러분들은 애석하게도 율이 없어요. 자, 일단은
26페이지 한번 보자고요. 꼭대기 가산세 기억. 가산세는 국세 기본법 및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서 밑줄 그어 산출세계 가산, 세금의 가산에서 징수하는 금액을 우리는 가산세라고 얘기한다. 니은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했잖아. 가산세를 어떻게 할까? 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칠판 봐. 가산세는 뭐다? 세금에 가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야? 세금에 가산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에 가산하면 취득세가 늘어나겠죠. 즉 뭐가 된다? 세금의 항목, 세목이 됩니다. 디귿. 가산세는 뭘로 한다? 국세든 지방세든 세목으로 한다. 세금의 이름. 취득세에 가산세가 붙으면 취득세가 늘어나겠죠. 양도세에 가산세가 붙으면 가산세에 늘어난다.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라고요. 자, 근데 이제 뭐를 알아야 돼? 여기는 없어. 왜 여기는 없나? 강론 파트에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강론 파트를 하기 전에 가산세가 얼마나 붙을까? 이거를 퍼센트를 암기하고 넘어갑니다. 항상 시험은 어디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 여기에서 가장. 왜 이거 왜 출제예요? 점수 주려고. 그래서 가산세는 두 가지로 구분해요. 두 가지로. 하나는 뭐다? 신고를 안 했다. 불성실 가산세. 납부도 안 했다. 납부 지연 가산세.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뭐를 물어보는지에 따라 요리 달라요. 자, 부정. 이건 사기 부정이야. 장부를 조작하거나 거래 등을 은폐하거나 또는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사기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세금이 40% 늘어납니다. 그래서 사기 부정이 들어가면 무조건 40%라고요. 그리고 사기 부정과 관계없는 단순 무신고는 20%, 단순 과소는 10%.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로 얘기하고 납부도 안 해. 그럼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 가산세야. 일일 몇 프로부터? 0.022%. 그래서 시험장에 가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세 가지로 나누고 납부 지연 가산세는 일일마다 세금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야 납부할 거 아니야. 0.022. 그래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하나, 둘, 셋, 네 가지 숫자예요. 네 가지 숫자라고요. 이거는 강론에서 자세하게 배운다고요. 자, 프린트에 쫙 찍혀 있잖아요. 자, 취득세 봐요. 2페이지. 프린트에 딱 적혀 있는 거예요. 배운 한도내에서만 찾아라. 취득세 1번. 납세 절차 나왔네. 자, 취득세 2페이지에. 자, 납세 절차 나와 있죠? 거기 몇 번? 6번. 자, 가산세가 붙으면 무슨 방법으로 바뀐다? 고지서 발급. 모든 세금은 보통징수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가 100만 원이야. 지정된 날짜에 100만 원 신고 납부하면 끝나죠? 근데 취득세를 무신고했다. 무신고하면 세금이 20% 얼마가 늘어나요? 20만 원. 그럼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120만 원짜리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6번 가산세가 붙으면 신고납부가 아니라 무슨 징수다? 보통징수. 자, 취득세가 얼마야? 100만 원. 무신고하면 20% 20만 원이 붙어서 얼마짜리 고지서가 날라온다? 120만 원짜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든 세금은. 국가나 정부는 뭐다? 한 번 속지 두 번 안 속아. 취득세는 60일 이내에 스스로라도 신고 납부하라. 안 하면 그때는 정부가 개입을 한다. 가산세를 붙여서 6번 보통징수. 그럼 6번 밑에 중요한 거예요. 가산세는 얼마가 붙을까? 나왔네. 무신고하면 20%, 과소신고는 10%, 사기부정은 40%. 이 7, 8번을 묶어서 뭐라 그런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라고 얘기합니다. 7, 8번을 묶어서. 자, 납부는 따로 계산합니다. 납부 지연가산세는 옆에 적어 1일. 1일마다 붙는다고요. 그래야 세금을 내지. 1일 가산세 0.022. 그래서 시험자에 가면 이 유를 물어봐요. 납부 지연가산세는 0.022 10만 원당 둘둘만 알면 돼. 1일 가산세죠. 이거 4개 암기해야지. 이거 어떻게 암기해? 사기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무신고하거나 적게 신고하면 죽여 살려.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뭐라 그래? 사형이라 그래. 또 사기부정이 아닌 무신고는 네 다리를 딱 봐. 무 두 개가 딱 뻗어 있잖아. 2개 20%. 과소는 절반. 암기할 게 없어요. 항상 숫자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버려야 됩니다. 사기부정 정부가 열받으니까 죽여야지. 죽이는 거를 뭐라 그래요? 사형이라 그래. 무신고 숫자가 기억이 되면 네 다리 딱 봐. 무 2개 20. 과소는 절반. 그리고 납부를 지연시키면 하루에 0.022%씩 늘어난다. 참 세법은 할 게 없잖아요. 기본적인 것만 알아두시면요. 자, 이렇게 해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붙여서 무슨 징수로 바뀐다? 보통징수로 바뀐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언제나 출제되는 국세, 지방세보다 납세 의무, 성립, 확정, 소멸을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서는 29페이지부터 쭉 법조문대로 나와 있어요. 이거를 정리를 잘 하셔야 된다고요. 법조문대로 쭉 나와 있다. 29쪽부터. 항상 시험장에 가면 성립인지 확정인지 소멸되는 사유를 물어봅니다. 모든 세금은 절차가 어떻게 돼? 납세할 의무가 성립하고 얼마라고 확정되고 그리고 납부 등을 통해서 조세 채권이 소멸 단계를 거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세금은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성립, 확정, 그리고 소멸 단계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럼 이제 뭐부터 정리를 한다? 성립 시기. 자, 모든 세금은 언제 납부할 의무가 성립한다? 딱 4글자.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계산을 해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29점. 꼭대기 나왔네요. 과세 요건이 충족 나왔네요. 아까 과세 요건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 4가지. 아까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합니다. 즉 이 얘기는 뭐다? 아무 때나 세금 계산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이 성립 시기는 뭐다? 세액 계산의 출발점을 얘기해요. 출발하는 시점.
그래도 출발만 했지 세금이 얼마라고 확정이 안 됐잖아. 그래서 뭐라 그래요? 거기 구체적이란 단어가 하면 틀리죠. 추상적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추상적을 찾아야죠. 책에는 없네요. 그죠? 자, 성립만 했지 확정은 안 됐으므로 구체적이다, 추상적이다. 추상적이란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추상적이란 용어를 쓰기도 한다고요. 자, 일단은 모든 세금은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 요건이 충족되면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해서 즉 세액 계산을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만 했지 확정이 안 됐으므로 추상적이란 용어를 쓰고요. 자, 그럼 항상 기초과정에서 3개. 자, 나왔네. 여기 한번 봐요. 자, 이 책은 법조문대로 썼으므로 지방 국세도 엄청 많잖아요. 지금 넘겨보면 지방세도 엄청 많아요. 항상 세법을 배울 때는 국세, 지방세를 구분하자. 자, 그럼 국세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3개. 종부세, 재산세, 지역자본시설세는 소방분이야. 자, 성립시기. 자, 그리고 앞에 한번 봐주실래요? 자, 이 PPT는 어떻게 만들어놨어요? 성립시기, 소방법. 이거는 정부가 결정합니다.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 몇 개? 기초과정에서 3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는 정부가 결정해서 고지서가 날라오는 거라 그랬죠? 아까 3개. 꼭 3개를 기억해야 수업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준. 세금을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는 매년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래서 이 3가지 세금, 정부가 결정하는 세금은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과세기준일. 이 3가지는 과세할 때 기준이 되는 날짜 몇 월 며칠, 6월 1일, 6월 1일 매년. 왜 6월 1일이야? 이 3가지 세금은 무슨 세금으로 계산해? 무슨 가격으로? 공시가격으로 계산해서 고지서가 날라오잖아요. 그럼 공시가격은 언제 발표할까요? 언제 정해질까요? 주택은 4월 말까지 공시하고, 주택 4월 말, 땅은 5월 말까지 공시한다고요. 그럼 5월 말일까지 뭐다? 공시가격이 나오므로 기준은 며칠이 된다? 6월 1일. 왜 6월 1일이야? 수많은 숫자 중에 5월 말일까지 공시가격이 결정되므로. 그래서 이 3가지 세금은 1년분 세금을 누가 내? 재산의 소유자가 내는 거야. 6월 1일 소유자가 내는 세금이므로 6월 1일 소유자는 뭐다?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고요. 그래서 항상 3가지 세금은 정부가 결정합니다. 3가지. 자, 그 다음 납세무자가 결정하는 세금 3가지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나왔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소득세는 한 번 내는 세금이죠. 이거는 납세무자가 결정한다고요. 3개. 신고하는 세금 3개. 하나, 둘, 3개. 3개. 아무리 기억이 안 나더라도 한 번 내는 세금은 납세무자가 결정하잖아요. 그럼 언제 성립해? 취득세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면허세는 등기 등록할 때 성립하고, 소득세는 1년 단위로 세금을 매겨요. 1년을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성립한다.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 소득세는 1년 단위로 과세, 1년 단위로. 그래서 1년간 1년을 네 글자로 뭐라 그래요? 과세기간. 그래서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한다? 과세기간이라는 용어가 존재한다. 그래서 언제 성립해? 12월 말일날. 12월 말일날 급여 같은 경우는 12월 말일 시점으로 연말 정산을 시작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소득세는 언제 세금 낼 의무가 성립한다?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몇 월 며칠? 12월 말일날 세액 계산을 시작해서 돌려받을 세금이 있으면 돌려받고, 추가 납부할 세금이 있으면 추가 납부해야죠. 그리고 항상 소득세는 올해 벌었으면 다음 연도 언제까지? 5월 1일부터 5월 말일까지 세무서에 스스로 알아서 신고 납부한다. 그래서 지금 뭐 배웠어요? 납세할 의무 성립시기 3개, 6개를 배웠어요. 한 번 내는 세금, 매년 내는 세금,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세 한번 봐요. 나왔네. 1번 소득세. 1번 법인세는 출제 제외. 자, 소득세는 어떤 용어가 존재해?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딱 나왔는데 나머지는 읽어보지도 마세요. 자, 그 다음 시험에 나오는 거 뭐가 있어? 자, 뭐가 있어? 10번 종합부동산세. 10번 언제 성립해? 과세기준일에 성립한다. 이렇게 큰 것만 가세요. 다 읽다가 쓰러져요. 자, 잠시 쉬었다 진행하겠습니다.